그 다치기 전, 다친 후, 막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 인스타 글도 그렇고, 아, 많이 내가 달라졌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오늘의 마음 홈트. 오늘의 마음 홈트는 운을 만드는 집입니다. 신기율님의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노트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나는 땡땡땡입니다. 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나는 행복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축복입니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뭐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를 그냥 나는 존경입니다. 나는 존중입니다. 나는 희망입니다. 나는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나는 땡땡땡입니다.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를 적어서 나는 아름다움입니다. 나는 아우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보세요. 자, 나는 뭐뭐뭐입니다. 적고 여러분들의 노트에 이곳 채팅창에 적고 하트 뿅뿅 예쁘게 밝게 웃는 모습 적어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축복입니다. 나는 평화입니다. 나는 희망입니다. 나는 미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넣어서 나는 뭐뭐뭐입니다. 나는 건강입니다. 그것도 좋아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한 번에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 책은요, 운을 만드는 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간, 집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요 땡땡땡 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의 집 상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집에 놀러를 갔대요. 40평짜리의 집에 방이 4개나 있었어요. 자, 근데 정말 넓은 집에서 이 어머님의 삶 생각을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전부 다 아이 둘이 있는 집이었는데 아이들로 가득 찬 집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든 것들로. 방 3개는 아이들 잠자고 아이들 공부하고 아이들 놀이방, 안방에도 아이들 뭐 짐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거실도 아이들 책 보라고 아이들 책과 장난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온통 모든 게 아이들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신랑이 옆에서 허허허 하고 웃는 거예요. 내 공간은 이 넓은 집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욕조 하나뿐이에요. 나의 공간은 작은 욕조, 작은 화장실. 아주 작은 공간뿐이에요. 이 공간은, 이 넓은 집엔 나의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공간은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나요? 지금 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았을 때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공간에 있던 가족들과 함께 있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해 보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좋다고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보통 이제 뭐 식탁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먹는 자리 이렇게 만들고 가족 공간을 만든다는 건 사실 좁은 집에서 살 때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옷도 놔야 되고 뭐도 놔야 되는데 가족 간의 공간을 어떻게 따로 만들어?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냥 기다란 마사지 방석을 하나 산 거예요. 조그만 그냥 마사지 방석을 하나 놓고 길쭉한 거기에 그 자리에 그 공간에 누워서 서로 발 마사지 해주고 마사지 해주면서 서로의 교감을 하면서 그것들을 느끼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굳이 어떠한 큰 공간이 있지 않아도 우리끼리 방석 조그만 거 하나씩 놓고 가족끼리 같이 있다면 서로의 손도 주물러주고 또는 같이 우리 지금 마사지 한번 해볼까? 발도 주물러주고 뭐 어깨도 이렇게 돌려보면서 또는 유체 마사지 같이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방석 하나, 방석 2개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미션을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석을 하나, 둘, 19 숫자만큼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방석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방석은
감사 방석이야. 이 방석은 사랑 방석이야. 그래서 가족들끼리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래서 이런 거 감사해. 오늘도 이렇게 존재해 주어서 감사해 우리 아들. 오늘도 이렇게 엄마를 바라봐 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이렇게 오늘도 살아 있어줘서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신랑. 이렇게 해서 고마워 감사의 방석을 두고 그 안에서 앉아서 이런 미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뭐 서로 사랑해. 저는 이제 애플이랑 하는 놀이가 이거거든요. 나는 애플이가 먼저 꼭 얘기해. 엄마, 이게 되게 찡할 때가 있어요. 제가 거의 1년을 아프다 보니까 엄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엄마 허리 많이 나았어? 그러면 우리 애플이가 매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줘서 엄마는 애플이 사랑 많이 먹고 진짜 많이 나았지. 그런 꼭 이래요. 그러면 엄마 나랑 또 놀아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엄마가 아파서 많이 못 놀아줬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애플이가 많이 사랑해줘서 엄마가 오늘도 이렇게 많이 움직이네, 많이 났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놨더니 어느 순간 얘가 엄마 사랑해, 엄마 났어? 이게 세트로 되더라고요. 약간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서 애플이랑 이런 놀이를 해요. 내가 더 사랑해,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엄마가 더 사랑해. 이런 놀이로 약간 이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나 또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엄마, 또 나의 신랑들 사랑 방석, 감사 방석을 두고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이래서 우리 한번 감사 놀이 해볼까? 사랑 놀이 해볼까? 이렇게 밥 잘 먹어줘서 진짜 고마워. 이렇게 감사 방석에 앉아서 나랑 이야기해줘서 진짜 고마워. 사소한 것부터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있는 공간이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이 책에 있는 내용도 그거였어요. 이 사는 집은요, 뭐 여기에서도 풍수 관련해서도 얘기 나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사는 사람들의 에너지로 채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요. 이게 어떤 집이든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어떤 에너지를 뿜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에 가득 찬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탓하는 게 아니라 풍수 이런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에너지를 아주 좋은 에너지들을 뿜게 이 공간에 있는 에너지들을 바꿔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의 표현들,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에너지의 관계, 에너지를 개선해 주는 거예요. 냉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주고 더 많은 사랑과 감사로 채워주는 거. 감사도 놀이로 바꾸는 거예요. 사랑도 놀이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이 에너지가 우리가 사는 공간이 되게 달라지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얘기해주고 아까 땡땡땡입니다는 어디서 보고 얘기를 한 거냐면요, 페이지 160페이지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을 관찰을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부자들은 어떠한 공간들, 어떠한 모든 것들을 통제와 시스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나는 냉장고를 열었을 때 혹시 음식을 찾고 있지 않은지, 서랍을 열었을 때 물건을 찾고 있지 않은지. 정말 부자들은요, 딱딱딱 정리정돈을 떠나서 이제 되게 부자가 된 어느 분의 집을 방문을 해봤는데, 책 정리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또 그거예요. 무질서 안에서의 정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름 누가 봤을 때 칼같이 정리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공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귀신같이, 옷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귀신같이 이거 옷 하나 사라지면 모르겠지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 사라지면 알아요. 그 무질서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무슨 옷이 있는지 알고, 어디에 무슨 구두가 있는지 알고, 어디에 무엇이 어떤 액세서리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에 사라졌을 때 사라진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물건을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리정돈도 중요하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정리정돈을 하는 거잖아요.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똑같이 옷은 많지만 이 사람은 옷이 어디 있는지 몰라.
입을 옷이 없어. 그래서 맨날 사. 근데 이 사람은 알아. 무엇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이렇게 옷이 많이 있는데 어디에 어느 옷이 있는지 다 알아요. 이거에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서랍을 열었어요. 나는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빨간색 펜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딱 열면 이거 여기 있어. 저 구석쯤에 어디쯤에 있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물건들, 여러분들의 공간을 통제하고 있냐에 따라 이거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통제하느냐, 이게 바로 부의 기준이냐, 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핸드폰 하나 통제를 못해요. 카톡에 누가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사진들이 쌓여 있어요. 나의 노트북에 많은 자료들이 꽉 채워져 있어서 자료를 찾지 못해요. 나의 서랍에서 물건을 찾지 못해요. 나의 부엌에서, 나의 냉장고에서 음식이 그냥 비닐봉다리 안에 있어서 나는 음식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이런 공간들, 물건들의 통제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정리정돈. 정리정돈. 이게 뭐 칼같이 예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기서는 공간을 하나씩 통제해보자. 휴대폰, 노트북, 냉장고, 서랍, 방, 집.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께 2가지 미션을 더 드려봅니다. 공간에 대한 정리를 매일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뭐가 어디 있는지 이름 붙여주기, 물건에 이름 붙여주기. 아, 노트북은, 펜은 항상 이 자리에 놓을 거야. 이 서랍에 놓을 거야. 볼펜은 항상 이 자리에 놓을 거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물건의 자리를 지정해 주세요. 매일. 아무 데다 놓는 게 아니라 팬티 넣는 자리 있잖아요. 양말 넣는 자리 있잖아요. 양말 중에서 그러면 내가 이걸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옷이 너무 많아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옷은 그러면 넓은 자리에 뒀네요. 그러면 나는 줄무늬 티셔츠는 요 칸에만 놓을 거예요. 요 자리에만 놓을 거예요. 리모컨은 항상 요 자리, 이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물건들을 사랑스럽게 얘가 두어야 될 곳,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집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니까 물건을 사랑해주고 물건을 아껴야 나에게 또 다른 좋은 물건들이 오겠죠. 아무렇게나 물건을 사용하면 이 물건들은 나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이 나한테 안 와요. 얘는 아껴주지 않잖아요. 좋은 에너지를 주려면 얘에 대한 위치, 기억해주고 사랑해주고 위치를 정해주는 거. 그래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러면 얘는 양말을 이 위치에 둬야지, 볼펜을 여기다가 줘야지, 리모컨은 여기다가 놔둬야지 하면서 하루에 몇 가지씩 위치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자잘한 것까지. 그 다음에 2번째, 마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 정리. 여러분들 마음 싱숭생숭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 유첼 노트에 여러분들의 오늘의 마음, 여러분들 일기 쓰듯이 애들처럼 일기를 쓰는데 오늘 뭐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끈기습했다, 운동했다, 출근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생각했던 마음까지 적어보세요. 그러면 사실 한 장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전 9시까지의 나의 모든 생각을 관찰하고 모든 행동을 관찰 기록을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아침에 꿈기습을 했다. 호흡을 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어서 약간 나는 왜 이것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했다. 운동을 했다.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을 느끼면서 몸을 잘 느껴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먹었다. 밥을 먹었다. 근데 나는 아침에 과일이 아니면 왠지 살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다. 나는 먹을 때 아침에 과일을 먹어야 뭐 마음이 편하다. 빵을 먹었는데 굉장히 몸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출근길에 굉장히 출근하기가 싫었다. 이런 거 있죠.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나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나는 아침에 호흡을 하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이 났다. 감정이 어떤 거죠? 불편하고 짜증이 났다. 나는 불편입니다. 나는 짜증입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냥 바로 그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나는 짜증나는 거 원하는 거 아닌데? 나는 불안은 원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했을 때 나의 무의식에서는 호흡할 때마다 아, 짜증나. 아, 불안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무의식 중의 호흡은 늘 불안해, 짜증나. 호흡할 때마다 그걸 무의식에서 당긴다는 거죠. 그러면 재빨리 바꿔주는 거예요. 아, 내가 호흡할 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니야, 나는 호흡할 때 행복해.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아, 나는 행복입니다. 아, 나는 감사입니다. 이걸로 내 생각을 다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과일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약간 대리 만족식으로 먹는 거예요. 불안으로 먹는 거죠. 감사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 과일을 안 먹으면 나는 불안해. 불안이죠. 나는 불안입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일을 먹을 때마다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라 불안을 얻는 거예요. 아침에 에너지를 안 얻고 불안을 얻었기 때문에 후에 다른 걸로 식욕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나는 에너지입니다. 나는 에너지입니다. 과일은 에너지입니다. 나는 에너지입니다. 자, 제가 나라는 사람은 인칭 구분을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과일은 불안해. 나는 불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에너지입니다로 바꿔줍니다. 사과는 에너지입니다. 과일은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아, 출근하기 싫어? 아, 나는 싫어입니다예요. 그럼 나는 아침에 여러분들 출근할 때 굉장히 귀찮아할 때마다 나는 싫어가 되는 거예요. 싫어 당기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온 사지가 멀쩡해서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출근할 수 있어서 돈을 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입니다. 나는 건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땡땡땡입니다로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서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 무의식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하루 일과를 다 적으면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게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9시까지 나의 모든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핸드폰 보면서 하는 생각들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핸드폰 보잖아요. 인스타 보잖아요. 아, 쟤 진짜 좋겠다. 여행 가서 부러움. 나는 시기라고 또는 부러움이죠. 나는 부러움입니다. 그럼 뭔지 알아요? 부러움 상황만 자꾸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는 상황만 자꾸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또 나는 그걸 갖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 가져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가져입니다를 당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인스타 보면서 아, 부러워가 아니라 와, 이 사람이 나한테 미리 먼저 여행을 가서 좋은 이렇게 배경을 보여줬네. 아, 이 사람 진짜 감사합니다. 나도 나한테 미리 나도 이런 간접 경험을 했어. 나도 여길 여행을 갔네. 사진으로 여행을 갔네. 나는 여행입니다. 나는 즐거움입니다. 나는 기쁨입니다. 이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9시까지 타인을 바라봤을 때 생각도 다 적어보는 거야. 상세하게 다. 이게 또 되고 그 다음 날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내가 했던 모든 생각, 일을 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화장실 가면서 똥 누면서 했던 생각들 모든 것을 파트별로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 아침 9시 일어나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게 이제 마음 정리가 되면 쑥 정리가 되거든요. 짧게 적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6시까지 이제 나중에는 하루 기록을 다 하는 거예요. 통째로. 쉽죠? 나는 땡땡땡입니다. 이 안에 나는 어떤 걸 매번 집어넣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생각들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번씩 여러분들 일기 적으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적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 생각들이 무의식에 자리 잡아서 이 씨앗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땡땡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물건 주변 정리, 생각 정리, 몸 정리. 몸 정리는 별거 없어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내 몸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 몸을 느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디가 묵직했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또 편안해짐을 느껴지죠. 묵직한 걸 편안하게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몸 자체를 느끼는 거예요. 느껴보는 거예요. 아, 내 몸 자체를 그대로 느끼면서, 우리의 몸은 사실은, 우리의 몸의 본성은 치유예요, 치유. 내 몸은요, 늘 지금도 치유하고 있어요. 내 골반이 삐뚤어진 것도 치유하기 위해서. 내 어디가 감기가 걸린 것도 이 안에 들어온 어떤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치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콧물이 나는 것도, 재채기를 하는 것도, 두드러기가 나고 있는 것도 치유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몸을 그대로 바라봐 주잖아요. 호흡하면서 바라봐 주면 내 몸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 어제 했죠.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몸을 더 강한 에너지와 함께 치유 상태로 돼요. 더 좋아지는 상태로 돼요. 그래서 몸을 정돈한다는 뭐냐? 내 몸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한다. 내 몸 그대로를 느끼면서. 오케이? 그래서 3가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대한 정리, 내 마음에 대한 정리, 몸에 대한 정리, 이 3가지를 습관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체 35차 때는요, 저랑 함께 이걸 같이 할 거예요. 이 3가지 정리를 할 거예요. 주변에 대한 정리, 나에 대한, 오늘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나는 땡땡땡입니다. 이거를 바꿔주는 것. 그 다음에 호흡하면서 나를 바꿔주는 연습, 나를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3가지 연습을 35차 때는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이 노트를 적는 것과 안 적는 것과는 정말 틀려요. 시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 20분 투자한 이 노트가 1년 뒤, 2년 뒤에 삶 자체를 아주 달라지게 만든다면, 아주 다른 삶을 만들어준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한테 정말 많은 돈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마법의 노트라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겠죠. 별거 아니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노트 써보세요. 아침 6시부터, 사실 6시부터 9시까지 적는 것도 길걸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꿈기습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부터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애쓰지 않았나?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나는 땡땡땡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넣어서 그걸 바꿔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꿈기습을 듣고 나를 이렇게 같이 한 나 사랑해 축복합니다. 또 여기 채팅창에다가 우리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어,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행복입니다. 나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단어가 그냥 그대로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나는 돈이 너무 좋아요. 나는 넘쳐 흐르는 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나는 넘쳐 흐르는 부입니다. 나는 반짝반짝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실은 34차 때부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정돈? 이 책에 대한 것을 한 줄을 해주기 시작했잖아요. 저도 책 읽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조금 책 읽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읽어주고 말았는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되지 하다 보니까 어제도 책을 제가 공부하는 책 따로 있죠. 읽어드리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읽어드리는 책을 여러 권 봤던 것 같아요. 딱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패스, 정리가 안 되면 패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내 것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책 읽는 시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러면 나는 부족이잖아요. 덕분에 풍요가 오는 거예요. 나한테 지식적인 풍요가 오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풍요야. 그러면서 어제도 덕분에 여러 가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계속 이렇게 저랑 소통을 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덕분에 풍요, 진짜 많은 지식들을 저 안에, 더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제 마음에 풍요가 찾아왔죠. 더 큰 풍요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계속 얘기해주세요. 거울 보면서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축복입니다. 나는 희망입니다. 나는 넘치는 부입니다. 이렇게. 나는 건강입니다. 나는 웃음입니다. 나는 미소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고 얘기해보고 동영상으로 녹화해보시고 동영상으로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어떤 파장으로 내가 얘기하고 있는지. 그럼 오늘 얘기했을 때랑 한 달 뒤에 나의 목소리와 톤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 울리는 나의 말의 파장이 달라져요. 꼭 녹음해보세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 표정 이렇게 얘기해보시면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좀 말 더듬으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행복이고 행운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사랑합니다. 끝.